자, 시작해 봅시다. 이거 대답 똑바로 안 하면 선생님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쉬워요. 자, 1문단 피들러 가겠습니다. 피들러는 노란 색깔 리더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눴대. 첫 번째, 동그라미 쫓아오세요. 업무지향적 리더 스타일. 두 번째, 관계지향적 리더 스타일로 구분을 지었다.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상황의 호의성. 그 상황의 호의성이 리더와 구성원들의 관계에다가 밑줄, 업무의 구조에다가 밑줄, 리더의 권한에다가 밑줄. 괄호 1번에서는 리더가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걸 상황의 호의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상황의 호의성 안에는 관계, 구조, 권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괄호 2번. 이 괄호 1번에 있는 걸 다 얘기해. 괄호 2번으로 갈게요.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냐, 또는 업무가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느냐, 리더의 권한이 크냐, 이게 잘 될수록 호의성이 높고, 비례네요. 이 사이는. 반대되면 당연히 호의성이 낮다라고 보았다. 그는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피들러의 의견을 하고 있어요. 자, 파란 색깔로 우리 1문단은 누구 얘들아? 피들러. 피들러에게 있어서 리더는 상황에 따라서, 오케이. 리더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적합한 리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얘들아? 적합한 리더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얘들아. 자, 그럼 포인트 다시 잡을게.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는데 노란 색깔이 중요합니다.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높을 때에는 업무지향적 리더라던가까지 끊어. 안 움직이니? 자,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좋은 성과를 낸다고 했다. 그래서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적합성이다 라고 해서 얘들아,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자, 앞에 보세요. 피들러 의견 정리합니다. 피들러는요, 리더가 업무지향적이거나 관계지향적이거나 딱 두 가지만 있다고 본 거야. 두 가지. 그 두 가지 리더가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 높거나 낮은 상황의 호의성이 높거나 낮은 상황일 때는 업무지향적 리더가 적합해. 근데 이게 중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적합해.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리더는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그 말이 여기 지금 마지막 멘트 노란색,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얘들아? 리더는 능력이 아니라 적합한 거다. 이 상황에 맞춰서 이 리더가 적합하고 저 리더가 적합하고. 이해됐어요? 자, 포인트는요, 요 리더의 능력이 아니라 적합한 거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맞는 리더가 있다. 그러니까 리더는 변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야. 거기서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게 지금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노란색, 리더의 스타일은 뭐 된 것이다? 고정된 것이다 라고 돼 있어. 앞에 봐. 아, 피들러가 얘기했잖아. 피들러에게 있어서 리더란 뭐다? 업무를 지향하는 리더가 있거나 뭘 지향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리더가 어떻게 돼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일 때는 업무지향적 리더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필요해. 이건 고정되어 있는 리더 중에서 우리가 적합한 리더를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포인트는 요런 리더의 종류가 있고 이게 고정돼 있어 라는 게 피들러의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스포 여기 이제 뒤에서 분홍색 애들 허씨와 다른 애가 나올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이거 고정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리더란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야, 얘들아.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리더의 스타일은 고정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 분홍색이 제기됐고요. 허쉬와 블렌이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름이 나왔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 나 고정된 거 아니라고 생각해. 나 이거 비판적으로 볼 거야. 누가? 허쉬와 블렌이. 요게 얘네를 비판할 겁니다. 나는 리더란 어떻게? 유연하다고 생각해. 왜 유연하냐? 상황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내가 분류해 볼게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문단. 이해됐니? 자, 읽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얘들아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가 리더십의 스타일을 바꾸어야 에다가 따옴표. 이게 지금 피들러랑 가장 다른 점인 거야 얘들아. 피들러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리더는. 근데 얘는 바뀌는 거야 스타일이. 상황은 내용의 상황적 리더십의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들은 구성원의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로 구분을 하였다. 업무 성숙도, 즉 역량은 능력과 경험을 얘들아 지금 봐봐. 치환할 수 있는 말 다 나왔다. 업무 성숙도랑 치환할 수 있는 말, 역량, 능력, 경험. 요 말들이 선지에서 무엇으로 나와도 이거는 업무 성숙도구나 하고 너희가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이거 그냥 명시해줬잖아 얘들아. 그래서 따로 체크 안 한 거다. 자, 심리적 성숙도, 즉 의지, 적극성, 의욕, 자신감 다 치환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그들은 리더가 이번에는 리더 입장으로 바꿨네. 자, 구성원 앞에 봐요.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친 것들은요. 업무 성숙도와 심리 성숙도를 볼 건데 이거는 다 지금 누구를 고려한 거야? 구성원을 고려한 거야. 구성원을 고려하는 맥락은 한 가지, 두 가지였어. 이해됐어요? 이 구성원을 고려하는 맥락 한 가지, 두 가지를 통해서 리더의 맥락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결정이 될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리더의 맥락 세모 가겠습니다. 리더는요,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감독을 하는 과업 행동과 구성원들과의 인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관계 행동. 오케이, 알았어. 자, 구성원은 하나, 둘. 변수가 한 개, 두 개였어. 근데 이번엔 누구? 리더의 변수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관계 아니야. 상관없어. 두 번째 과업.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할래? 업무를 많이 주는 데 집중할래? 리더의 항목은 두 개. 구성원의 항목도 두 개.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리더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날 거야. 이해됐니? 변화하는 리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괄호부터 중요합니다. 괄호부터 읽을 거예요. 그들은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는 앞에 봐. 지금부터.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다. 1, 2, 3, 4 어디 봐야 돼? 내가 굳이 넘버링 해줬는데 왜? 자, 지원형, 위임형, 지시형, 코치형이야. 자, 지금 뭐라고 읽었어?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다. 어딜 봐야 되냐고. 지시형 봐야지 얘들아. 요것만 구분하면 이 지문은 끝났어. 됐니? 괜찮니? 여기를 봐야 돼요. 이해됐니? 요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 그냥 시험지에 이거 그려. 그냥 이거 그리면 끝나는 지문이야. 알겠죠? 다시 읽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들은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는 높은 과업과 낮은 관계 행동을 통해서 확실한 방향을 지시하는 지시형 리더십이 끊어. 자, 요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앞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니네가 사장이야.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직원을 뽑았는데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대. 어떻게 할 거야? 난 잘랐어. 근데 올바른 리더 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한테 막 친해지자고 막 할 거야? 막 언니로서 다가갈 거야? 형아로서 다가갈 거야? 그런 거 아니지. 사장으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할 거야? 업무 지시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해됐니? 요런 거.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의지만 높을 때.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의지만 높을 때는요,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높게 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코치형 리더십까지 끊어봐. 의지만 높을 때, 앞에 봐요. 의지만 높을 때, 어딜 봐야 돼? 여기서 볼 줄 알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코치형 리더십. 자, 문제 물어볼게요. 혜환이랑 성윤이 이거 수업 들었다 했지? 학교에서 이거 그리셨어? 이걸로 그렸어? 표로 그렸어? 뭐로 그렸어? 이거야? 그린 있어 프린트? 나 보여줘.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남동에서 수업했는데 남동은 선생님이 표로 그리셨대. 그 남동 애들은 이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본인이 편한 걸로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좀 보내줘요, 나 좀. 알겠죠? 자, 어쨌든 볼게요.
이쪽을 봐야 되지. 의지는 높은데 업무 성숙도는 낮으니까요. 됐나요, 얘들아? 네, 이쪽 봐봐. 의지만 높아. 이거는 안타까운 거지. 얘가 업무 능력만 향상된다면 진짜 좋은 직원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하되 업무도 빡세게 시키긴 해야 돼. 그래야 애가 실력이 늘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하지만 애가 지치지 않도록 요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얘들아. 자, 볼게요, 얘들아. 의지만 높을 때에는요, 가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높게 해서 인간적인 관계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코치형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까지 끊었니, 얘들아? 역량만 높을 때에는 낮은 과업 행동과, 그치? 일은 시킬 필요가 없어. 지가 알아서 하니까. 하지만, 얘가 역량만 높은 거야. 의지가 없네. 이럴 때에는요, 지시를 적게 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며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지원형 리더십. 지원형 리더십 어디 있어, 얘들아? 여기에 있네. 역량은 높은데 의지는 낮아. 이해되니? 일을 빡세게 할 필요는 없어. 지가 일을 업무 능력은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애니까. 하지만 으쌰으쌰 할 필요는 있는 거지. 그치? 동기부여를 줄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와우, 이런 직원 뽑고 싶습니다. 역량과 의지가 모두 높을 때는요, 그냥 본인이 하게 놔둬, 얘들아. 자율적으로. 그치? 지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요렇게. 자, 이게 바로 이문단. 그래서요, 마지막 분홍색. 유연성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상징이다. 오케이. 요렇게 앞에 보세요. 구성원의 두 가지 변수, 리더의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네 가지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허쉬와 블렌이었습니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게 이문단.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문제 풀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만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갈게요. 11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적합성과 유연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1번 얘들아 쉬웠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합시다. 원래 선생님 기억 따로 니은 따로 하잖아. 그냥 주르륵 할게요. 자, 기억과 니은 모두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한 자질을 타고나야 한다. 뭔 소리야? 이거 뭘 타고나? 그지? 하나는 적합성이고요. 하나는 유연성이었죠. 타고난다라는 말 없었습니다. 자, 2번. 야, 리더 타고나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모두 리더가 업무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구성원의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니은에게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은 아니, 기억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가 있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기억은요, 리더가 구성원에게 틀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말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더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자, 4번이 마음에 쏙 들지. 상황의 특성에 따라 상황의 특성이라는 게 뭡니까? 상황의 호의성을 말하는 거였죠. 이 상황의 호의성이라는 건 뭐였어요? 업무의 구조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있었죠. 자, 니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리더가 리더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권력이 클수록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많이 할수록 리더 이거 한 가지씩만 꼽아서는 안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펴주세요. 자, 3번 문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보기 텍스트에서 피들러라는 얘가 있거든요. 얘들아. 피들러는 우리가 1문단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굉장히 간단했지, 얘들아. 상황의 호의성에서 묻는 거였고요. 스몰 A 볼게요. 스몰 A 보라색 업무 지향적 리더가 있고요. 스몰 B 관계 지향적 리더가 있대요. 근데 우리 이거 이미 알아. 앞에 보세요. 업무 지향적 리더가 지금 스몰 A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관계 지향적 리더가 스몰 B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높거나 낮을 때 어떻다? 성과가 높다. 중간일 때 관계 지향적 리더가 성과가 높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프는 3번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럼 간단하게 이거 답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빨리 처치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나머지 3, 4문단 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3, 4문단도 간단합니다. 자, 3, 4문단, 3문단 가겠습니다. 109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이후에 리더십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이론이 뭐야?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번스가 나왔네요. 여기 뭐 간단했으니까 여기 살짝 여기만 지울게요. 네. 있고 자, 인물이 둘만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번스는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기존의 이론들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이해타산적인 관계, 즉 일종의 거래로 보는 거래적 리더십으로만 인식했다고 비판하였다. 잠시만. 번스의 의견이 아니라 조심해야 돼. 번스의 의견이 아니라 번스가 비판한 의견이 하나 나왔네.
번스가 비판하는 의견은 뭡니까, 얘들아? 어떤 기존에 어떤 것이 있었대. 근데 그 기존의 이론은 뭐야? 거래적 리더래, 얘들아. 거래적 리더라는 건 뭐다? 밑줄 친 데만 읽을게요. 이해타산적인 관계, 즉 보상과 처벌이다. 오케이. 근데 보상과 처벌은 간단하지, 얘들아. 잘하면 보상해주고 못하면 처벌해주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번스는 비판을 했대요. 거래적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구성원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고 규율을 위반하거나 일탈 행위를 못하도록 감시한다. 또한 업무 역할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안정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번스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며 알고 있었죠? 자,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책임의 분권화가 뭐야? 네가 잘못했어. 뭐라 그래? 내 탓이야.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볼까? 네가 오늘 좋은 것은 너만의 탓이 아니야. 선생님 수업을 너무 재미없게 했니? 귀찮아? 이런 거지. 책임의 분업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속 난 반대. 난 반대세? 자, 요런 거 얘들아. 이런 걸 무슨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했네. 오케이, 알았어. 번스는요. 무슨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자, 그럼 기존은 거래적 리더십.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서로 반대되는 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까? 요렇게 해볼까? 자, 오케이 갈게요. 어디야. 변혁적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구성원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요. 멘토로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적 관심과 조언을 제공해서 구성원의 동기와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멘토네 멘토. 그는 리더 또한 구성원으로 인해서 동기가 높아지고 잠깐만. 응?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뭐야? 요런 거였네. 리더가 있고 구성원이 있어. 리더가 구성원한테 영향을 주면 구성원으로부터 리더도 영향을 받네? 와, 변혁적 리더라는 건 상호 간에 영향을 주는 거네? 라고 얘기하는 게 변혁적 리더구나. 자,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변화적 관계다.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다가 파란색인 거야. 근데 주황색, 바스는 이거 상호 배타적인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앞에 봐. 잘 봐요. 번스의 의견은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상호 어떤 거야? 배타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황색, 바스 이것만 구분 잘 지으면 돼요. 바스는 지금 뭘 깐 거야? 나 이거 배타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바스는요, 번스와 달리 변혁과 거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둘을 오케이, 야 나는 거래랑 변혁이랑 약간 합쳐야 되는 것 같아. 이거 배타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나중에 구분되게. 이렇게. 됐나요, 얘들아? 네, 이렇게. 난 이거 합쳐야 될 것 같아. 성과를 그려. 근데 나도 약간 바스 쪽 아니냐? 그치? 무조건 제가 좋은데 어떻게 그걸 나랑 같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 전 제 탓이지. 이해됐니? 자, 계속 해볼게요. 그렇게 주장하며 그의 주장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로크, 와, 사람이 끝이 없이 나와요. 자, 그것만 힘들어 이거는 로크에 대해서 가봅시다. 로크는요,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의도적인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얘들아 앞에 봐. 이 목표가 중요한 건데 이 목표에 대한 수식 봐봐. 뭐라고 써있어? 뚜렷하고 도전적이어야 돼. 일단 뚜렷하고 도전. 야, 네 게임 생각해봐. 네 게임이 왜 재밌어? 일단 뚜렷해. 골을 넣어야 이긴다. 뚜렷해. 근데 도전 정신이 너무 쉬우면 어때요? 쉬운 상대랑 하면 재밌어? 조금 아슬아슬하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랑 해요. 어때요? 재밌단 말이야. 이해돼요? 목표를 줘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줘야 돼? 이런 걸 줘야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자, 계속 해볼게요. 얘들아, 초록 색깔 읽겠습니다. 목표가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목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오케이, 알았어. 근데 이런 목표를 어떻게 제시해라?
공개적으로 제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거야. 규찬이한테 가서 규찬아 있잖아 내가 어쩌고저쩌고 뭐 요번 시험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말고 야 요번 시험에서 우리 1등급 맞은 사람들은 그런 거죠. 요렇게 이해됐어야 되나? 요런 거 목표치를 이게 다 같이 공개적으로 하는 거 이해됐나?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상처받을까? 그만할게요.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지. 5등급 맞는 아이한테 너 내가 이번 시험 1등급 맞으면 이렇게 하면은 도전 이게 목표가 안 생겨요. 하지만 5등급 맞는 친구한테 내가 너 이번에 3등급 맞으면 이렇게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너무 높아도 이게 안 생길 수 있어. 그치? 이런 예를 왜 드냐면 이런 예가 보기 박스로 우리 내신에서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이해되니? 자, 뚜렷한 도전 정신이 생기는 그 목표를 공개적으로 줘야 된다는 게 로크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하냐 얘들아. 이게 동기부여야.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걸 하면 뭐가 생긴다? 동기가 부여된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동기가 부여된다. 이게 로크의 의견이었어요. 자, 대시와 라이언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대시와 라이언은 자기 결정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해. 내적 동기, 잠시만. 동기가 부여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됐네. 내적 동기를 갖고 싶어 할 사람들은 이게 누구였어요? 대시와 라이언이었니? 라이언. 근데 로크와 이제 대시 라이언은 어떻게 보면 목표가 좀 같네요.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것. 그쵸? 크게 보면 내용이 좀 같네. 대시와 라이언은 내적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고 봤는데 딴 반대일세. 내적 동기는 뭐니 해도 돈이죠. 그치? 자, 이 사람들은 그렇대. 물적 보상은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고 진짜 여기도 똑같네. 목표를 제시하는데 어떤 목표였어요?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된대. 근데 이때 뭐가 있으면 안 된대? 물질적인 것은 하면 안 된대. 왜 그러지? 자, 칭찬, 의사결정 및 차열, 자율권 부여. 오케이. 플러스. 얘는 공개가 빠졌고요. 여기서 대립상이 뭐가 나온 거예요, 얘들아? 자율권을 부여하래. 요렇게 하면은 내적 동기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의견이었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정보가 많고 사람이 많을 뿐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그러면은 4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적용으로 넘어오니까 문제가 좀 많아졌죠? 자, 그러면 113페이지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나오겠죠? 요것만 그릴 줄 알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정보의 나열. 자, 봅시다. 갑,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갑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 K는 노란색만 업무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의지는 좋네요. 아직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상태, 능력은 없네요. 나쁘지 않은 거죠. 난 이런 사람은 나쁘지 않다고. 왜? 가르치면 되니까 얘들아. 자, 그럼 봐봐. 능력은 떨어지는데 의지는 높아. 앞에 봐. 어디야? 의지는 떨어지는데 아까 뭐였지? 반대였죠? 의지는 높자. 의지는 높은데 어디가 좋아요? 의지는 높은데 맞죠? 의지는 높은데 여기네. 코치형이네. 맞죠? 네. 그런 상태. 아니잖아. 그래도 잘못돼.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사기 문제이고. 그러니까 좀 칠판 있는 거. 첫번다 말하면 학생과 글지해야 되는데 여기 왕이가 글지해요. 그 4번 밑에 있는 그림. 야, 이거 4번 밑에 있는 그림 있지? 달라요. 그지? 네. 이거 4번 밑에 있는 그림 무시해? 알겠지? 지금 칠판에 있는 그림이 맞지? 네. 이거 괜찮지? 4번 그 칠판 맞아요. 깜짝이야. 칠판에 있는 거 맞으면 괜찮아. 요거 그냥 X 쳐놔, 얘들아. 맞죠? 우리 이걸로 할게요. 다시 다 가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업무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야. 의지는 높네. 의지 높으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지. 그치? 근데 업무 역량은 낮네. 그럼 무슨 형이야? 맞죠, 코치형? 빨간색 필기 맞죠, 얘들아? 코치형 리더. 오케이, 괜찮네요. 아이고, 놀래라. 그럼 그 그래프만 지금 X축, Y축이 달라진 거지. 그치? 오케이, 이거 치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그럼 코치형 리더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요 상황에서 얘들아 1번 선지 빨리 가봐요. 허쉬와 블렌차드는 갑이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얘들아 코치형 볼게요.
과업을 높이고 관계도 높이고. 맞나요, 얘들아? 이걸 그냥 서술해 놨을 뿐인 거죠? 요거 맞는 말이었고요. 포치형 맞습니다. 자, 노란색 계속 읽을게요. 갑은 각 구성원이 수행해야 될 업무와 성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거 누가 싫어할까? 앞에 봐. 보상과 처벌을 명확하게 제시했대. 이거 물질적인 보상 줬다라는 얘기 아니야? 물질적인 보상 주면 누가 싫어하니? 얘네가 싫어하겠네. 그치? 그치? 그리고 거래 리더십도 누가 싫어했지? 얘가 싫어하지 않았어요? 거래적 리더십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변혁적 리더십이 좋아하는데 이거 얘가 싫어하겠지. 그치? 이해됐어요? 네, 계속할게요. 자, 번스가 싫어하겠다라고 거기 써놨죠? 갑은 각 구성원이 수행해야 될 업무와 성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명확하게 정하여 제시하였다. 사실 번스가 싫어한다라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얘기하는 거 5번으로 가겠습니다. 번스는 갑이 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성과를 명확히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적 리더십을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겠군이라고 얘기하는 거 번스가 얘기할 법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요, 기업 K는요,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앞에 봐요. 대시와 라이언의 의견에 따르면 내적 동기를 줘야 되는데 물질적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법하죠. 근데 이제 선지는 안 나와서 선생님 좀 추가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란색 P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P 기업. 업무에 숙달된 구성원들이 매우 많지만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대요. 아니, 근데 업무를 잘하는데 왜 자신감이 없지? 자, 봐봐. 업무는 잘하는데 자신감이 떨어진다. 무슨 형이 필요한 거예요? 지원형이 필요하네요. 됐나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지원형이 필요한 거고, 지원형이 필요하면 어딘가 4번. 맞네요. 을이 과업 행동보다 관계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그쵸? 지원형이죠. 자, 그러면 4번도 맞고요. 계속해서 파란색 읽겠습니다. 구성원에게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한 연구원에게는 추가 수당이라는 보상을 제공했대. 피구성원들은 대부분 목표를 쉽게 달성했대. 오케이. 로크 가겠습니다. 현재보다 더 어려운 목표를 제시해야 돼. 로크 갈게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돼. 오케이. 이러면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애가 맞죠? 그 다음에 대시와 라이언 가겠습니다. 대시와 라이언은요, 목표를 달성한 이유를 구성원에게 제공한 보상 때문이라고 여겼군이라고 했는데, 대시와 라이언은요, 보상으로 인해서 되지 않고요. 목표를 제시하고 자율성을 줘야 동기가 생긴다. 목표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답 자체는요. 그냥 본문에 그냥 정보 나열만 잘 캐치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실 보기 텍스트도 거의 필요하지 않은 답의 수준은 그러했죠. 이해됐나요, 얘들아? 네, 이렇게 해서 답이었고 우리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 1번 문제 남았습니다. 1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1번 피들러 업무의 구조화가 명확할수록 호의성이 낮다. 이거 비례관계라 그랬는데 이거 반비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자, 2번 로크 조직의 목표에 대한 공개적인 제시가 부정적이라니. 로크는요, 공개적인 제시가 있어야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3번. 바스는 변혁과 거래 모두 활용하는 리더가 효과를, 바스는 그치. 야, 이거 배타적인 거 아니야. 이거 합쳐야 돼. 라고 얘기하는 애가 맞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갈게요. 허스치와 블렌차드는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높을 때는 위임형이네요, 얘들아. 위임형은 뭘 명확하게 지시해. 이땐 지시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번스는 변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구성원의 동기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 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됐나요? 정답의 수준이 낮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사회문화 1번을 맞히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얘들아? 정말 내용이요. 요것만 그냥 니네가 본문 보고 이것만 그릴 줄 알면 문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네, 꺼주시면 됩니다.